자, 지금 시간이 2022년 10월 1일, 이제 달이 바뀌었습니다. 오전 1시 50분. 잠들 시간인데, 아까 낮에 자가지고, 아직 잠이 안 들었어요. 환율을 한번 보겠습니다. 환율. 자, 지금 상태를 보시면, 이게 지금 환율인데요. 이게 볼린저 밴드 20 상단선이 여기 있어요.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이격 볼린저 밴드 20 상단선도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굉장히 오버슈팅 한 거예요. 환율 자체가 굉장히 오버슈팅을 한 상태로 마무리가 됐다는 거죠. 환율이 이렇게 움직일 때는 뭔가가 있는 거죠. 괜히 환율이 이런 식으로 움직이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런 움직임이 나오는 이유는 대부분 이벤트가 있을 거라고 보여져요. 자, 과거의 데이터를 보면 이렇게 크게 오르는 케이스들이 있잖아요. 크게 오르는 케이스가 있으면 머지않은 미래에 어쨌든 고점으로 향해 가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굳이 저렇게 큰 봉을 그릴 이유는 없다는 거죠. 여기서도 이게 지금 언제냐? 2008년도에요. 2008년도의 흐름인데 지금 상태에선 여기 언저리의 봉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갑자기 변동폭이 커지는 봉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뭔가 시세를 분출하는 상황이 한 번은 연출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지금은 제 기준에는 그래요. 그러니까 뭔가 변고가 오고 있다. 이게 지금 변고라고 하기에는 아무 일도 없어요. 지금 뭐 금리만 올리고 있지. 금리를 올리는 그 정책에 따른 피해? 데미지는 아직 시각적으로 드러난 게 없단 말이에요. 그냥 금리를 올렸더니 집값이 떨어지고 주가가 내리고 뭐 이 정도지. 그게 직접적으로 타격을 줘서 어떤 기업이 망하거나 아니면 어떤 나라가 부도나거나 이런 상황까지는 지금 이르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피크를 찍는 그 시점에서는 그런 일들이 현실화되는 뭔가 이벤트가 발생해야 되지 않나. 그런 게 없이 지금 여기까지 왔다라는 것 자체가 좀 아이러니합니다. 아이러니해요.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때 환율보다 지금 훨씬 더 높아요. 코로나 때 터진 그 환율보다도 지금의 환율이 훨씬 더 높다라는 거는 지금 상태가 그때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라는 걸 어찌 보면 환율이 증명해주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자, 제가 여기서 보여드릴 내용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환율 1260원이요. 1260원. 그 다음에 1280원. 그 다음에 1380원. 이렇게 세 개의 선을 그어봤습니다. 자, 다음 달을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10월 달의 환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리면 지금 1380원이 딱 하단선의 위치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10월 달에 환율이 떨어지면 1380원대까지도 내릴 수 있다라고 보여져요. 1380원대까지는 내릴 수 있다. 하지만 그 위에 하단선들이 조금 더 있어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1408원 정도에도 있고 그 다음에 1395원에도 있는데 1395원에 있는 하단선은 볼린저 밴드 20 상단선과 겹쳐요. 그럼 보통 여기가 포인트가 됩니다. 제 기준에는 1395원까지는
조정 여지가 있다. 그러니까 35원 정도의 조정폭은 어쩌면 고려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만약에 이게 일반적인 흐름으로 움직인다라면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외부적인 요인이 아무것도 없고 그냥 외부적인 요인에 없이 그냥 돈만 주고받는 형태로 환율이 움직인다면 일단 1395원까지의 조정은 어느 정도는 감안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반대로 얘기하면 1395원까지의 환율이 내려가는 동안에 반대로 지수는 오를 확률이 높겠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1380원이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그 위에서 상승해 버리면 1390원이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1260원과 1280원 이 가격은 지금 상태에서는 안 보여요. 1260원과 1280원은 지금 수준에서는 고려할 수 있는 환율의 위치가 아닙니다. 그렇죠? 이런 가격을 왜 얘기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납득이 잘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1600원까지 한번 그려볼게요. 그러면 지금 환율이 어디까지 튈 수 있느냐? 여기까지 튈 수 있어요. 지금 1482원.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만약에 환율이 위로 튀면 1400원 1482원대까지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아래로 내려오면 1380원이지만 위로 올라가면 1480원이에요. 지금 30원이죠. 그럼 위로 50원, 밑으로 50원. 지금의 그 환율 차트로 봤을 때는 아래로도 50원이 열려 있고 위로도 50원이 열려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진짜 1482원을 간다. 1482원 종가도 1482원을 간다면 이렇게 가는 시나리오가 만들어진다면 지금 상태에서 저점은 1408원 정도예요. 이렇게 그려질 거라고 봐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만약에 환율을 분석할 때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격을 해소하는데 조정을 통해서 이격을 해소한다. 그러면 예상 저가는 1395원이거나 1380원입니다. 이 정도까지는 내려와야 신규로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목표가까지 갈 거야. 그러니까 1482원까지 오른다라고 보면 굳이 1395원이 아니라 한 1408원 수준까지만 조정하고 끌어올리고 올라가면 나중에 이제 후행으로 이격을 다 해소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예상되는 저점은 1408원이거나 1395원이거나 1380원인 거죠. 확률이 높은 건 1408원과 1395원이에요. 1395원은 선행, 1408원은 후행입니다. 지금의 환율로만 봤을 때는 그렇게 보여요. 만약에 1482원까지 도달한다 그러면 더 올라가도 상관없어요. 이거는 강한 상단선이 아니기 때문에 그 위로도 얼마든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은 가지고 있다라는 점은 감안을 하세요. 자, 이게 이제 10월 달에 매트릭스 구조인데 보시면 종가만 0이고 나머지는 0이에요. 나머지 0입니다. 그러니까 10월 달까지는 종가만 상승시킨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 9월 달에 저가를 깨도 구조가 훼손되지 않습니다. 단 10월이 지나면 11월부터는 이제 음봉 한번 뜨면 하방이 돼요. 음봉 한번 뜨면 하방이에요. 그러니까 10월 달은 종가만 상승시키면 모든 게 오케이. 모든 게 오케이예요. 저가 깨져도 오케이.
종가만 상승시킬 수 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고요. 예. 11월부터는 음봉 나면 이건 상승이 끝나는 거구나 생각하셔야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거의 1년간 이제 환율은 하락세를 타게 될 겁니다. 그러면 뭐 횡보를 하든 하락을 하든 둘 중에 하나는 하겠죠. 자, 만약에 계속 올라가고 싶다면 어떻게 한다? 계속 양봉을 그리면서 가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음봉이라면 끝이에요. 앞으로 음봉이 나오는 월봉에서 음봉이 나오면 일단 상방은 죽는다고 봐요. 그러면 이제 횡보로 가든 하락으로 가든 그렇게 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상방으로 가는 길은 양봉뿐이다. 양봉으로 끝나면 한 달씩 연장하는 거예요. 10월 달에 양봉 그리면 11월 달도 상승해 볼 수 있어. 11월 달도 양봉 그리면 12월 달도 상승해 볼 수 있어. 이런 뜻이에요. 근데 12월 달에 딱 음봉 내잖아요. 그럼 1월 달부터는 하락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의 구조로 딱 정리하면 음봉 날 때까지 상승. 됐죠? 음봉 날 때까지는 계속 상승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주봉이에요. 자, 주봉을 봤더니 시가가 하단선이면서 볼린저 밴드 20 상단선에 있기 때문에 이건 이제 저가만 안 깨진다 그러면 계속 위로 갈 수 있는 구조입니다. 괜찮아요. 그러니까 주봉은 저가만 안 깨지면 위로 가는 거예요. 위에서 막는 힘 없어요. 그럼 이제 월봉이랑 같이 계산해 보시면 되겠죠. 월봉은 조정을 해야 돼. 월봉은 조정을 해야 되는데 주봉은 하단선이 있어. 애매하죠. 자, 1408원이 어디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1408원이 한 이쯤에 있습니다. 이쯤에. 1395원은 어디냐? 1395원은 이 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가를 깨야 돼요. 저가를 깨야 된다는 거죠. 저가를 깨야 월봉의 그 이격을 해소하고 하단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깨지는 타이밍이 다음 주면 상관이 없어요. 다음 주에 깨지면 상관없는데 그 다음 주부터는 죄다 일구간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조정을 했다가 감아 올리는 건 문제가 없다. 오케이. 근데 10월 두 번째 주부터 내리면 주봉은 답이 없는 구조예요. 그러면 조정할 거면 10월 첫 번째 주에 해야 된다. 그리고 감아 올린다. 그러면 오케이. 그건 이격을 해소하기 위해서 내려가는 거고 주말에 그 금요일까지 감아 올리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건데 그게 아니면 이것도 계속 똑같아요. 그냥 양봉만 내고 가야 돼. 이격 다 무시하고 그냥 주봉 타고 날아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주봉이 음봉으로 무너지면 그죠? 그러면 이제 끝인 거잖아요. 구조상 일구간만 있기 때문에 주봉이 양봉으로 가다가 음봉으로 무너지면 끝이 나는 거고 주봉이 음봉으로 무너지고 나면 이제 월봉은 하단선을 안 찍고 난 상태에서 위로 올라갔기 때문에 이격은 해소가 안 됐을 거 아니에요. 위로 올라가면 그냥 무한대로 올라가서 이격을 해소하는 방법 외에는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럼 계속 주봉은 이제 양봉을 달면서 상승하는 시나리오로 접근을 해야 돼요. 그러면 케이스는 두 가지로 보면 되죠. 주봉이 전봉 저가를 깨지 않고 올라가는 케이스, 이건 급등밖에 안 돼요. 왜냐면 결국에 월봉은 급등을 해서 이격을 해소해야 되니까. 그래서 주봉상 전봉 저가를 붕괴하지 않는다면 급등 케이스의 전략을 고려하셔야 되고, 주봉에서 전봉 저가를 붕괴하면 1395원, 1408원, 1395원 정도의 조정을 거친 뒤에 다시 올라가면 괜찮다. 근데 그게 10월 첫 번째 주여야 한다. 10월 두 번째 주부터는 저가를 지키면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일봉은 뭐 딱히 할 얘기 없어요. 일봉은 이것도 여기도 조정 구간이 있잖아요. 지금 딱 월요일 첫 번째 거래일 10월 첫 번째 거래일을 빼고는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일구간이 꽤 많아요. 결국에는 일봉도 주봉도 다 아리까리한 상황이에요. 아리까리해요. 그래서 일단 다음 주에 조정을 해서 끌어올리는 방법 외에는 딱히
눈에 보이는 그런 전략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상태에서는 무너지면 위험하니까 월화수목을 다 내리더라도 금요일은 감아 올려야 된다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지금 상태에서 어쨌든 조정을 해야 된다면 1408원과 1395원 정도까지의 조정은 고려한다 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상태에서 아무리 봐도 1260원과 1280원은 안 보여요. 지금 1260원은요 볼벤 하단보다도 낮아요. 여기보다도 낮죠. 볼벤 하단도 1346원입니다. 모르면 안 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모르면서도 안다고 하는 게 문제겠죠. 지금 여기에는 거래량 정보가 없어요. 거래량 정보가 없기 때문에 지금 거래량이 늘어나서 이렇게 온 건지 아니면 거래량을 완전히 감소시키면서 여기까지 온 건지를 몰라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 분석은 반쪽짜리 분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환율을 분석하지 않는 이유도 그런 이유가 있어요. 제 스스로 정교한 분석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환율 분석에 대해서는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으니까 그냥 거래량을 무시한 상태에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걱정되는 건 지금이 꽤나 고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적인 악재가 발생하면 시세 폭발이 나오긴 하겠지만 외부적인 충격이 없다면 지금은 조금 부담스러운 위치까지는 도달해 있다라고 봐야 하기 때문에 더 올라가기 위해서는 기술적인 조정 정도는 발생해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여기까지 분석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